뭔 말이냐면 각 ABC 변 ABC 이 6개 중에 일부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걸로 나머지 찾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삼각형의 6요소 찾기라는 건 저 6개의 요소들 중에 나머지 모질한 거 찾아보세요. 그냥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사인 법칙 써야 될지 이제 코사인 법칙 써야 될지 그 어떤 상황에서 뭐 써야 될지 이제 1, 2, 3번에서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11번에 1번입니다. 자, 1번은 이제 B의 길이가 40이고요. 아, 참고로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알려줘야겠네. 요 앞에 페이지에 어딨냐? 어딨니? 4페이지의 오른쪽에 그거 알아들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 15도와 이제 사인 75도와 코사인 15도와 코사인 75도 값 4개를 써놨어요. 이 값이 이렇게 똑같지 않죠? 사인 15도는 코사인 75도랑 똑같습니다. 왜? 각변환에서 사인 90도 빼기 세타가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요. 합이 90도인 녀석. 합이 90도인 두 각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75, 코사인 75는 사인 75는 코사인 15도. 라는 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중근호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중근호 들어봤어요? 이중근호 들어봤어요? 이중근호 들어봤어? 이중근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이중근호가 뭐냐면 이제 이걸 모르면 이걸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자, 이중근호는 만약 A가 뭐 이제 양수이고 B보다 이제 큰 숫자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제곱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제곱을 시키면 이게 앞에 거 뒤에 거 각각 제곱시키고 2 루트 AB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이제 이 값은 당연히 양수겠지.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양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 없애고 이렇게 루트 씌우면 이 두 개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내가 A가 B보다 더 크다고 그냥 놨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완전 제곱식에서 이제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즉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중근호라고 하거든요.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써져 있으면 봐봐. 합이 4고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루트 안에 곱이 3이 되는 녀석을 찾아보세요. 1하고 3 있죠. 1하고 3 그러니까 얘 루트 3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녀석의 합 2루트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백이면 여기도 이제 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큰 수 작은 수 순서로 써야 안 틀립니다. 왜? 더하기일 때는 어차피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빼기일 때는 상관이 좀 있거든요. 빼기일 때는 항상 큰 수 큰 거 작은 거 이 순서로 써주는 건 이제 이걸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히 증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찾으면 돼. 이거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하나만 찾으면 왜? 얘만 찾으면 그러니까 1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1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이 있습니다. 변의 길이는 편의상 1 루트 3,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연장선을 그을 건데 연장선의 길이가 딱 2가 이만큼 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 이등변 삼각형이 돼 있어요. 이 삼각형이. 그치? 그럼 여기가 150도니까 15도 15도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15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요 각은 전체가 75도겠죠. 그럼 요 삼각형 세변 길이만 알면 요 값의 사인 값, 코사인 값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각의 사인 값, 뭐 코사인 값 다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나는 그럼 이 길이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왜? 두 변은 알잖아. 두 변은. 그래서 얘를 찾으려고 x,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4, 5, 6, 7, 8 더하기 4 루트 3인데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가 루트 8 플러스 4루트 3은 2루트 12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중근호를 쓰려면 두 번째 루트 앞에가 무조건 2여야 되거든. 그래서 합이 8이 되고 곱이 12가 되는 거. 두 숫자 뭐 있어? 6하고 2 있지. 즉 얘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요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그럼 사인 15도가 요각의 사인 값이니까 얘분의 얘잖아. 그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얘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우리 그 특수각도 그렇겠지만 예각에서 30도, 45도, 60도 갈 때 사인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사인 큰 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증명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이런 것까지 막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궁금해할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미적분 과목에서 이제 이과 갈 친구들은 이제 다 배울 거니까 미적분 과목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5도를 찾고 싶으면 여기다가 45도 여기다가 30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빼기 공식에서 여기 빼기. 그럼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사인 30도는 다 알잖아.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값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그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런 걸 나중에 다 외우실 건데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으면 뭐냐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 다만 수선의 발을 막 내려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이걸 모르면. 얘를 알고 있으면 수선의 발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이용하여 값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11번. 11번 보시면 변 B의 길이는 40이고요. 변 C의 길이는 20괄호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각 A의 크기는 60도입니다.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봐봐. BC 주어져 놓고 두 변과 끼인각 줬어요. 그쵸? 두 변과 끼인각 줬습니다. 그치? 그러면 J 코사인 그냥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보시면 그럼 맞죠? BC. 그럼 A의 제곱은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의 제곱은 B의 제곱 40의 제곱 더하기 20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0 곱하기 20 괄호 숫자가 아주 복잡하죠? 곱하기 코사인 60도. 말도 안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자, 1600에 얘 제곱이니까 400 괄호 4 플러스 2 루트 3에 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어서 얘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00에 루트 3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 곱하면 800 루트 3이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00 루트 3이어서 얘 분배했을 때 이렇게 둘이가 없어집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나머지만 잘 계산하시면 1600 더하기 1600 빼기 800 2400이죠. 따라서 A 값은 6, 4, 24니까 20 루트 6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뭐가 편하냐면 사인 법칙이 편하죠. 이제 사인 60도 사인 A분의 A 요건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B의 크기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C의 크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귀찮죠? 그렇죠? 좀 귀찮아도 계산하시면 어차피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각 B만 찾으면 ABC의 합이 180도니까 이거 이용하면
각시의 크기는 이것까지 계산 안 해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짠짠. 자, 주의할 점은 너희가 집에서 이거를 연습을 할 때 이거를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풀면 되게 쉽게 막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자체가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연습에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한 것들을 갖다 넣어놨는데, 이걸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버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안 돼요. 그거를 적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연습이 좀 안 되니까 웬만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11번에 2번은 그냥 세변 길이만 줬어요. 자, 세변 길이 주어져 있을 땐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중에 그냥 자기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하나 골라볼까? 원진아, 뭐 해볼까?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중에 뭐 해볼까? 코사인 A. 그래, 코사인 A를 해봅시다. 자, 코사인 A는 2배. 그럼 A 했으니까 양옆에 있는 거 이렇게 둘이 곱해야 되거든요. 2루트 3에 3 더하기 루트 3에 이렇게 쓰시고요. 양 옆에 있는 거 각각 제곱시키면 2 더하기 요놈 제곱시키면 9, 3, 12 더하기 6루트 3이고요. 빼기 요놈 제곱 6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지금 얘 제곱시킨 거고요. 얘 제곱시킨 거고요. 요 녀석 제곱시킨 거 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전개하지 말고 여기 그냥 4루트 3 괄호 3 더하기 루트 3 정도로 써서, 이걸 전개하면 좀 힘들어도 약분의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이거 얼마야? 24, 18 더하기 6루트 3이니까 이거 봐봐, 6으로 묶을 수 있잖아. 6으로 묶으면 3 플러스 루트 3만 이렇게 남아서 약분이 됩니다. 뾰로롱 뾰로롱. 그럼 여기도 이 약분해서 여기도 루트 3 약분하면 이게 2분의 루트 3만 남잖아요. 이렇게 코사인 A가. 그러니까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인 거 보니까 2분의 루트 3 얼마? 30. 이렇게 나오겠죠, A가.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또 쓰지 말고 사인 법칙에서 사인 A 분의 변 A의 길이는 뭐 사인 B 분의 변 B의 길이, 이거 가지고 B 찾고 세각의 합이 180도인 거 이용해서 C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세변 길이는 그냥 코사인 법칙입니다. 세변 길이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이것도 귀찮아도 내가 좀 풀어줄 거니까 봅시다. 3번. B는 루트 3 더하기 1, C는 1, A는 30도. 두 변과 끼인각이죠, 그렇죠?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코사인 법칙. A 제곱은 이렇게. B 제곱 시키면 4 더하기 루트 3. C 제곱은 1.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 더하기 1. 1 코사인 30도. 이렇게. 근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는 얘랑 없어지고요. 앞에 거 계산한 게 5 더하기 2 루트 3이고 뒤에 거는 루트 3만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얼마야? 2 더하기 루트 3인가요? 잘 보세요. 2 더하기 루트 3을, 그럼 A 제곱이 2 더하기 루트 3이면 A는 루트에 2 더하기 루트 3이잖아. 그렇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중근호긴 한데 이중근호가 여기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잖아, 그치?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루트 이렇게. 어차피 우리 루트의 성질 중에 따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합이 4고 곱이 3이 되는 건 3하고 1이죠, 그쵸?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1 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변 A의 길이입니다. 오케이? 유리화하면. 그러면 나머지 아까 마찬가지로 또 사인 법칙 써가지고
B나 C 중에 하나만 더 찾으시면 A 값, BC 크기 하나 나오고 합이 180도 이용하시면 나머지 각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근호를 잘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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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이중근호는 알아두면 쓸 때가 참 많은 녀석입니다. 정석책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집에 정석책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 A가 이번엔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루트 6이랍니다. 마찬가지네요. 세변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해야겠지, 그치?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코사인 뭘로 해볼까? 코사인 또 A 해볼까요? 2배. 이게 뭐가 계산이 편하냐면 사실 제일 계산이 편한 건 항 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항이 하나잖아. 이게 항 2개짜리가. 봐봐. 왜 A 하면 분모에 얘네 둘의 곱이 들어오거든. 그 다음 요놈 제곱, 요놈 제곱 더하고 요놈 제곱을 빼니까 요놈 제곱이 4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빼시면 계산이 참 편해요. 이게 4루트 6에 이 계산하면 얼마지? 6 더하기 6 마이너스 2 루트 3인가요? 이렇게. 그럼 약분 좀 하고 약분하면 3 빼기 루트 3에 2 루트 6 그럼 유리화하면 12에 얼마야? 3 루트 6 빼기 3 루트 2 그럼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코사인 A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까 A가 75도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선생님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코사인 B부터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B. 코사인 B는 2, 이거 A, B, AC에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이거 쓰시면 아는 값 나올 거예요. 이걸 못 외우고 75도인 걸 못 외우고 있으면 다른 거부터 이거 나왔는데 내 모르는 값이네? 다른 거부터 찾아야겠네 하시면 된다고. 알았죠? 아는 것부터 나오는 거 찾으면 되고 외우고 있으면 이 값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삼각형 모양 결정인데 이거는 역시나 내가 이제 이건 한 문제만 풀어줄 건데요.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문제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언제 처음? 이거 고1 어떤 단원에 이 유형이 되게 많거든. 나 무슨 단원인지 아는 어떤 유형 어떤 단원인지 아는 사람. 그쵸? 고1 인수분해 단원 문제 보시면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ABC 세변 길이라고 해서 인수분해해서 그 인수분해가 된 게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했더니 A 빼기 B에 뭐 A 더하기 B에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다. 이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얘가 0이 될 수, 얘는 세변 길이니까 0이 못 되죠.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직각삼각형이다. 뭐 이런 문제거든. 그쵸?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래서 삼각형 모양 결정은 변에 관련된 요소로 식으로 전부 다 고쳐가지고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변에 관한 식을 만드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사용될 뿐이지 그것까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때부터는 인수분해 문제니까 이항해서 문제 풀면 되고 하나만 풀어볼까요? 뭐 풀어볼까요? 1, 2, 1, 2야. 12번에 1, 2, 3, 4예요. 그렇죠? 12번에 1, 2, 3, 4입니다. 12번에 3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사인 A가 2, 코사인 B, 사인 C 이렇게 생겼대요.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도대체 무슨 삼각형인지 구해보랍니다. 자, 위에 박스에 써져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가 다시 써놨습니다. 사인 A를 2R분의 A로 이렇게 고치고 2배 코사인 B는 2AC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고치고 곱하기 사인 C 2R분의 C로 이렇게 고치시면 똑같은 거 날려버리고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치? 얘는 없어지면서 제곱으로 붙을 거니까요. 그쵸? 그럼
좌변에 a제곱 남고 우변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남으니까 날려버리면 c랑 b랑 똑같다 나오겠지, 그치? 요 놈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알았죠? 식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이런 거 고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탄젠트가 나오잖아, 문제. 근데 탄젠트 법칙은 없잖아, 그치? 오른쪽에다 이것 좀 써놓을래요? 탄젠트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인 a 자리에 뭐 2r분의 a, 코사인 a 자리에 뭐 2bc의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좀 귀찮아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좀 탄젠트 나오는 게 계산이 귀찮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 없고요.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제 박스에 4개가 보이죠, 그렇죠? 4개가 보이는데 조그만한 그림 3개와 큰 그림 하나가 보여져 있는데 그 큰 그림을 나머지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채워서 써 넣을 겁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 언제냐? 우리 삼각함수 첫 시간에 이런 연습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삼각함수 첫 시간에 요런. 자, 봅시다. 세타 A 직각삼각형, 세타 A 얘도 직각삼각형, 세타 직각삼각형일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전부 다 A에 관한 식으로 A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항상 이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봐봐. 사인의 원래 방향이죠. 얘분의 얘를 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코사인의 원래 방향이고요. 그렇죠? 이게 탄젠트의 원래 방향입니다. 그렇죠? 사인의 역방향이고요. 그렇죠? 코사인의 역방향이고요. 탄젠트의 역방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원래 방향은 곱하시면 되고요. 역방향은 나누시면 됩니다. 즉 사인의 원래 방향, 즉 A에다가 사인을 곱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를 가지고 얘를 찾을 거니까 코사인의 원래 방향, 코사인을 곱하시면 됩니다. 얘부터 해볼까요? 이거 탄젠트의 원래 방향, 탄젠트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코사인의 반대 방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을 나눠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탄젠트의 역방향, 탄젠트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A에서 이렇게. 사인의 역방향, 사인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 변 길이가 어디가 주어져 있든 세타 하나만 주어져 있으면 모든 변의 길이를 A와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다행이네. 그럼 자, 그럼 그림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또도도도동동동동 또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 여기 세타, 여기 A. 자, 모든 변의 길이, 모든 변이라는 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전부 다 A랑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 참고로 여기가 또 세타가 되는 거 정도는 알겠죠? 그쵸? 합쳐서 90도, 합쳐서 90도니까, 그치? 자, 하나씩 해볼게. 자, 그럼 여기 요 길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인의 원래 방향이죠. 여기가 세타니까요. 그쵸? 그럼 A 사인 세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코사인의 원래 방향이니까 A 코사인 세타. 그쵸? 근데 거꾸로 큰 삼각형, 다시 큰 삼각형을 보면 이게 탄젠트 원래 방향이,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밑변 높이잖아 지금, 그치? 탄젠트 원래 방향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사인 원래 방향이죠. 왜?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빗변, 여기가 높이잖아, 그치? 여기에 사인 곱하시면 돼. A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마지막 큰 거. 다시 큰 거는 요 세타를 보면 이게 코사인의 역방향이죠. 그쵸?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빗변, 밑변이니까 지금 그치? 그치?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얘가 빗변, 얘가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한 변 주어져 있어도 모든 변의 길이를 A와 세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게 연습이 좀 되면 뭐 문제는 많이 이렇게 변으로 이렇게 바꿔서 푸는데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았죠?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짠짠짠짠짠짠 다음 문제 13번 번호가 안 가려졌네요. 짠짠짠짠짠짠 13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5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나무를 바라봤대요. 나무를 바라봤대요. 여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두 지점 A, B가 이렇게 있어서 A에서 B까지 25m 떨어졌답니다. 수직 이 3D 입체 도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삼각형상에서 여기가 75도고요. 여기가 45도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무를 바라봤더니 나무를 바라본 각도가 30도랍니다. 그때 나무의 높이는 얼마니?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알파벳을 P, 여기가 P, Q, A, B. 그럼 먼저 내가 삼각형 QAB를 관찰할 건데요. 삼각형 QAB를 이쁘게 그려놓고 보시면 25, 75, 45도. 여기가 Q, A, B. 75도, 45도, 25.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몇 도예요? 저 턴은 60도인가요? 내가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왜냐면 사인, 그럼 사인 Q분의 그거의 맞은변의 길이. 이렇게. 항상 사인 A분의 그 대변의 길이, 사인 B분의 대변의 길이니까 사인 60도 분의 이렇게 쓰고, 그럼 A를 찾고 싶으니까 사인 45도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예분의 사인 예분의 이거. 그러니까 얼마 이거? 이거 얼마 사인? 여기가 3분의 50이래. 이렇게 이제 QA 길이를 찾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거 왼쪽이 루트 3분의 50. 아, 왼쪽이 루트 3분의 50이라고요? 얘가 루트 3분의 50이래요. 그러면 딱 없애면 사인 45도를 곱하니까 2분의 루트 1을 곱하겠죠. 이렇게, 그치? 얼마죠 이거 그럼? 루트 3분의 25 루트 2? 유리하는 귀찮으니까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PAQ를 볼 건데, PAQ가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가 A, 여기가 Q, 여기가 P. 나는 요 길이를 알고 싶고요.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5 루트 2인 걸 아니까, 어이구, 얘 가지고 얘를 찾고 싶으면 이게 탄젠트 원래 방향이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x는 루트 3분의 25 루트 2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네? 자, 다음 문제 14번 쭈쭈종종종.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대요. 그래서 PB 길이가 1일 때 그 옆면을 따라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구하랍니다. 원뿔이 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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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병 했을 때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3인데요. 요 길이가 딱 1이라는 지점이 있어서 옆면을 따라서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이렇게 옆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았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 이런 문제 이렇게 펼쳐가지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그치? 얘를 펼쳐보시면, 전개도를 보시면, 전개도가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호의 길이가 2파이 나오죠. 왜?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요. 그쵸?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부채꼴의 중심각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 값이 3분의 2파이 곧 120도라는 얘기야. 그리면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좀 이쁘게 다시 그려볼게요. 120도인 걸 찾았으니까 좀 120도처럼 보이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120도처럼 보이게. 그랬을 때 요 길이가 3이고요. 그럼 이게 한쪽 모선이니까 이 선이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출발하는 지점이고, 딱 반대편이니까 반절 딱 나눠가지고 밑에서부터 길이가, 즉 위에서부터 길이가 2, 1이 되는 지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연결했을 때 나는 요 길이가 알고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대쪽이니까 그냥 반절만큼 와 있겠지, 그치? 즉 요 각의 크기는 60도일 거고요.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x니까요. 요 삼각형 가지고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j 코사인 법칙을 여기가 수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았죠? 그쵸? 뭐 직각삼각형 해놓고 막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은 두 변 제곱시키고 빼기 2배 두 변 곱하고 코사인 60. 이거 계산하시면 좀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15번. 15번은 내가 특히 왜 놨냐면, 이거 이제 너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될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 보시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쓰면 그 고1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풀이가 짧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 최단 경로 문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이거 진짜 잘 기억해 놓으면 언제 써먹냐면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하트 그만 그려. 왜 책에다 이렇게 낙서를 했어? 그럼 안 되지. 이거 칠판을 왜 그런 거야? 하트 그만 그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75도짜리 각을 이루면서 O에서 만나는 이제 그 두 개의 강이 있대요. 강이 있습니다. 강. 75도? 75도 대충 이 정도 생겼으려나? 75도. 강이 쭉쭉 있어요. 근데 이제 PQ 두 마을이 있고요. PQ 두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OP랑 OQ 길이가 똑같대요. 즉 여기가 5인데 요 길이가 둘 다 30이랍니다. 30km겠죠? 30km? 30km. 그 다음에 POQ가 이루는 요각의 크기가 30도래요. 그때 첫 번째 문제는 요 길이부터 구하세요. 이런 문제겠죠. 요 길이 x라고 놓으면 요 삼각형 OPQ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j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지, 그치? j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의 제곱은 900 더하기 900 빼기 2 곱하기 30 곱하기 30 코사인 3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1800에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900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900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얼마 남죠? 2 빼기 루트 3 남나요? 그럼 x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30 밖으로 빠져나오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잠깐 한번 배워봤죠, 그렇죠? 2분의 4,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고요? 아니고요?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같은데? 계산해볼게. 루트 이걸 이렇게 쓸 거라고, 루트 2분의 분모 분자에 이렇게 2 곱해서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그럼 합이 4고 곱이 3이 되는 게 3하고 1 있죠, 그쵸? 이 분자가 그래서 루트 3 빼기 루트 1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까지 하면 30 곱하기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그럼 15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됐죠? 됐죠?
이건 그냥 이중근호 연습하는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사실 메인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 어딘가에 뭘 만든대? 직선 도로를 만든대. 이 강변 어딘가에 도로를 만들고요. 요 강가인데 요 강가 어딘가에도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요. 이 도로를. 그랬을 때 PA, AB, BQ 즉 노란색으로 그린 요 세 개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기본 아이디어가 이런 거지. 우리 X축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랑 있어서 최소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 대칭시켜서 일직선으로 연결한 게 최소입니다. 이러면 되지, 그치?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이 점을 여기까지 옮기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서 Q를 대칭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를 Q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P도 자리가 부족해요. 여기 P 프라임. 이렇게. 그럼 나는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쓸 수 있죠, 그렇죠? 왜? B가 움직일 건데 B가 어디든 똑같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 싹 지우고 그럼 이 노란 거 3개 더하면 되겠지? 이 노란 거 3개는 이게 무조건 최소값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한 게 최소값일 겁니다. 일직선이 아니네요. 일직선으로 연결한 게 어쨌든 최소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요 삼각형을 그려볼 건데 요 길이가 무조건 30 나옵니다. 요 이등분 삼각형 보이세요? 점선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왜? 여기 밑변이 수직 이등분이라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30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30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고, 그치? 마찬가지로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30도니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더하면은 45도잖아, 그치? 그럼 동그라미 2개 x 2개 더하면 90도라는 거거든, 그치? 90도에 여기 30도 더 있는 거니까 요 전체 각의 크기가 12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120도. 여기 30도 하나, x 2개 또 x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지금 40도, 45도니까 x 2개 동그라미 2개는 90도고 30도 더해주면 120도 돼서 요 삼각형만 보는 거죠. 이제 120도 30, 30일 때 맞은편 변의 길이 두 변과 여기를 y라고 하면, 그래서 PQ 길이를 이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저 y 길이는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나온다는 거죠. y의 제곱은 역시 900 더하기 900 100 2배 30 코사인 120도. 이렇게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900 900이니까 2700. y는 30 루트 3인가요 그럼?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내가 숫자를 조금 더러운 문제로 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도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연습만 되면 계산이 훨씬 짱짱짱 빠를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들을 좀 다뤄볼 건데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여기는 되게 쉽고요. 우리가 고등학생이 알고 있으면 좋은 넓이 공식을 내가 그냥 다 써줄게요. 다 죄다 써줄게요. 죄다. 자, 삼각형의 넓이 우리 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삼각형 넓이 공식은 초딩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공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게 제일 처음 배우는 삼각형 넓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나온 2분의 1의 AB sin C, 2분의 1의 BC sin A, 2분의 1의 CA sin B 라는 공식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공식들은
내가 과정을 쭉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3번 공식 증명, 뭐 4번 공식 증명, 5번 공식 증명 칸이 따로따로 있긴 한데 5번 말고는 따로 적을 게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봐봐.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A가 뭐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 ER이었잖아, 그렇지? 여기서 사인 C 자리를 얘를 사인 C는 이렇게 만든 거죠. 얘를 사인 C는 만들면 ER분의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ER분의 C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4R분의 ABC. 즉 이거는 세변 길이랑 외접원의 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아예 안 씁니다. 아예 안. 공식 거의 쓰지 않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세요 할 때 간혹 써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다시 이번에 요 A 자리를 A는 ER 사인 A잖아. ER 곱하기 사인 A로. 즉 마찬가지로 요 자리도 ER 곱하기 사인 B로 바꾸세요. ER 사인 A, ER 사인 B로 바꾸면 이 하나가 약분돼서 2R제곱만 남고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이 좀 특이하죠. 왜? 삼각형 세변 길이 아무것도 안 써도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버립니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각의 사인 값만 갖춰. 둘 다 이 공식 정리해가지고 이제 갖다 때려 넣은 거예요. 알았죠? 이게 거기 써져 있는 3번 공식입니다. 그렇죠? 4번은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 내접원이 있고요. 혹시 내접원이 있고요. 내접원에 이렇게 세변 길이가 A, B, C 이 반지름을 스몰 r 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넓이가 이런 거지.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쪼개면 수직 여기도 스몰 r, 수직 여기도 스몰 r. 그래서 삼각형을 이 삼각형 따로, 이 삼각형 따로, 이 삼각형 따로 구해서 더하세요. 이런 공식입니다. 2분의 1. 이 삼각형은 밑변이 A고 높이가 R이니까. 이 삼각형은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니까. 이 삼각형은 밑변이 C고 높이가 R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은 겁니다. 이게 4번 공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좀 이따 이제 이걸 다 연결을 할 건데, 자, 5번 공식. 이게 중요하죠. 헤론의 공식, 사람의 이름입니다. 귀찮아요. 이게 되게 귀찮은데 엄청 많이 쓰이죠. 왜? 삼각형의 세변 길이만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삼각형에서. 역시 공식 유도 방법이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한 7개 정도 나와요. 네이버 검색만 하면 한 7개 정도가 인터넷에 막 흔하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역시나 가장 베이직한 방법들을 한번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가 이 중에 하나만 쓸 거예요. 2분의 1, 뭐 예를 들어 AB sin C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안 못한다. 자, 근데 우리가 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얼마야? 1이죠. 그렇죠. 이거 1이죠. 그러면 요 사인 C 자리를 2분의 1 AB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사인 이항시켜서 루트 씌운 거야. 왜 뿔마가 아니고 플러스냐? 사인 C는 1사분면 예각 아니면 둔각일 건데 사인 값은 1사분면 각이어도 2사분면 각이어도 양수니까요. 그렇죠? 왜? 삼각형의 한 각이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치?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삼각형에서는. 자, 그럼 이제 이 자리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까지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j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C는 2a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를 그냥 여기다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막 집어넣어서 계산한 겁니다. 진짜 무식하게 그냥 집어넣은 건데,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 ab에 계산이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아요. 루트. 그러니까 얘랑 얘를 1이랑 얘를 더하는 거거든. 지금 1이랑 얘를 더하는 거야, 그치? 통분까지 했다고 치자. 통분하면 2ab에 이렇게 2ab 이거 되니까 봐봐, 여기 분모가 2a분의 2ab거든. 2ab랑 a제곱 b제곱이랑 완전 제곱씩 되지,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되고요, 빼기 c제곱만 나와요. 이렇게 어쨌든 곱하기 두 번째 가로는 뺄 거니까, 이게 빼면 2ab분의 통분했다고 치면 빼면 분자가 2ab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데,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또 완전 제곱씩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 이건 c제곱부터 쓰고 빼기 a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슉슉슉슉. 2분의 1 ab에 루트 분모 몇 대? 분모 4a제곱 b제곱이지. 그럼 분모에 있는 얘는 밖으로 나오면서 분모 a 될 거고, 얘 밖으로 나오면서 분모 b 될 거니까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네 둘이 4는 밖으로 나오면서 얘가 4로 바뀔 거예요. 그쵸? 즉 분모 다 없어졌습니다. ab이 없어졌고, 남은 것만 쓰시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곱하기니까 계속 곱해서 c 빼기 b니까 이게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랑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랑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공식 되게 이쁘게 생겼죠? 내 눈에만 이뻐요 혹시? 봐봐, 3개 더했고 하나씩, 셋 중에 하나씩 부호를 바꿔서 더했어요. 그리고 순서는 곱하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3개 그냥 더하고, A 부호 바꿔서 더하고, B 부호 바꿔서 더하고, C 부호 바꿔서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자, 근데 있잖아, 봐봐,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이제 이런 거야. 4분의 1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 되거든요. 16분의 1, 그치? 16분의 1을 이렇게 다 찢는 거죠.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C B 더하기 C, 이렇게 다 찢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얘를 S라고 한대. 얘를 그 스몰 S, 소문자 S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얘를 소문자 S라고 하면 그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그냥 A를 빼잖아? 통분하면 얘 나옵니다. 그쵸? 지금 저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이거 나오는 건 금방 찾으니까 요 값이 S에서 A를 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값은 S에서 B를 뺀 거고요. 이 값은 S에서 C를 뺀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됐나요? 즉 오로지 삼각형의 세변 길이만 가지고, 이 공식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공식 적용하기가 얼마나 쉽냐면, 세변 길이가 4, 5, 6이야.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래. S는 루트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2분의 15죠. 2분의 15에서 얘 빼요. 2분의 7. 2분의 15에서 얘 빼요. 2분의 5. 2분의, 이것만 계산하시면 그냥 답이라는 거예요. 넓이 구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공식에 변의 길이에 루트만 안 들어가 있으면 넓이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루트 들어가 있으면, 루트 안에도 루트 씌워져 있어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는. 자, 뭐 내제곱근 이런 거 쓰면 나오긴 할 텐데, 이게 사실 지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나 요 단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지수로그 따로 만들고 삼각함수 따로 만들고 수열 따로 있는 단원을 합친 거기 때문에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기 수열 가도 앞에 삼각함수랑 지수로그랑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찾기가 어떤 문제집을 찾아봐도 찾기가 힘드니까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어서 내제곱근으로 표현되는 넓이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넓이 공식, 마지막 헤론의 공식이라는 녀석이고요. 거기에는 안 썼는데 여백이 있으면 이런 걸 좀 적어볼까요?
이건 증명하진 않을 거고 사람 이름이 좀 이상한데 브라마구프타 사람 이름 인도 수학자 이름이 브라마구프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임의의 사각형에 대하여 아무 사각형이나 다 됩니다. 내변 길이를 각각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헤론의 공식과 차이점은 헤론의 공식은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다 있거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다 있잖아. 근데 사각형은 외접원이 다 있지 않아. 네 점을 동시에 지나는 사각형이 항상 존재하지 않거든. 왜? 언제만 존재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일 때만 내접하는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참고로. 공식을 왜 알려주냐? 헤론의 공식이랑 짱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S, 소문자 S인데 소문자 S가 여기서도 이 소문자 S가 3변 더해서 2로 나눈 거였잖아. 그치? 여기서도 소문자 S가 4변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가 편하니까요. 나오면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술형엔 못 쓰겠죠. 고등학생이 배우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은 참고로 아니에요. 알았죠? 고등학생이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닙니다. 이거 증명을 하려면 칠판 한 썼다 지웠다 한 3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나오면 그냥 쓰는 거 정도만 하시고 또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운 넓이 공식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게 있었죠. 좌표평면 가지고 넓이 구하는 게 있었죠. 참고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 총 10개입니다. 그 중에 몇 개는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알았죠? 기하와 벡터, 기하, 벡터를 이용한 넓이 공식도 있는데 거기서 배울 거고요. 삼각형 좌표 원점 A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B 한 점을 원점으로 하는 그 좌표 평면 상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교차시켜서 곱하면 된다 그랬죠? 교차시켜서 곱하면 된다 그랬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2,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5 C는 4,7 이렇게 원점이 아닌 것 공식이 물론 따로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요. x좌표 2 줄였고 y좌표 1 늘렸으니까 나머지 점도 그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x좌표 2 줄이고 y좌표 1 늘려요. x좌표를 2 줄이고 y좌표를 1 늘려서 원점으로 만들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계산이 편하다고 했어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이렇게 교차해서 12 이렇게 교차해서 마이너스 40이니까 빼야 되니까 플러스 40 56이니까 28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를 금방 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신발끈 공식이 물론 세 점이 원점이 아닐 때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쓰는 걸 권장합니다. 왜? 빠르니까요. 편합니다 되게. 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웬만한 삼각형 넓이 공식은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연결을 시켜볼게. 봐봐. 이거를 연결을 좀 시켜볼게. 자, 뭘 연결을 시키냐. 삼각형에 만약에 세 변 길이가 알고 있어요. 얘가 주어져 있으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여 그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세 변 길이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럼 넓이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이용하여 2분의 1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봐봐. 얘 알고 그럼 얘도 아는 거니까 그걸로 내저번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넓이를 가지고 아까 이 공식이 있었거든. 4R분의 ABC 이게 또 넓이니까요. 넓이는 4R분의 ABC 세변 길이 알고 넓이 아니까 그럼 외저번의 반지름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세변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세 각의 크기도 다 찾을 수 있죠.
즉 세변 길이만 알면 문제에서 웬만한 물어보는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나머지 한 변 길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변 길이를 찾아놓으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좀 연결 지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짜잔짠짠짠짠짠짠. 뭐 수업 다 끝났어요. 이제 배울 거 다 끝났고요. 문제 몇 개 풀면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이제 문제 몇 개 풀고 숙제한 거 시험 본 거 좀 해보죠. 자, 디딩 디디딩 16번. 거의 다 끝났죠. 이거는 오늘 하루 하고 다음 시간에 교재 새거 줄 거예요. 왜냐면 대단원이 또 바뀌니까요. 16번 세변 길이가 5, 6, 7이래. 그때 내접원 반지름 길이와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찾으래. 그럼 넓이부터 찾아야겠죠. 그쵸? 자, 넓이는 헤론의 공식 쓸 건데 그 3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9예요. 9. 자, 그럼 9에서 5 빼면 얼마야? 4. 9에서 6 빼면 3. 9에서 7 빼면 2.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3, 2 밖으로 나가니까 6루트 6이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럼 더 안 풀어줘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써져 있는 공식 가지고. 그치? 더 안 풀어줘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17번. 쭈쭈쭉 하고 넘어갑시다. 짜자잔. 17번 사각형이 하나, 해계망측한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120도 7, 8, 9, 11 대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사각형을 삼각형 2개로 찢어서 넓이를 구할 건데 이렇게 찢으면 미친놈이죠. 그쵸? 멀쩡한 120도 찢으면 안 되니까요. 그쵸? 삼각형 반드시 특수각은 웬만하면 안 쪼개지게 보조선을 그으셔야겠죠? 이렇게 그으면 이쪽 삼각형 넓이는 이걸로 끝났죠. 2분의 1 두변 끼인각의 사인값 으로 끝났고요. 야, 여기 마주보는 각이 180도라는 보장이 없어요. 참고로 알았지? 60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x라고 놓고 이 길이만 알면 헤론의 공식을 써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럼 요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각을 가지고 x의 길이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은 7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2배 7, 8 코사인 120. 그럼 x값 찾은 다음에 헤론의 공식 쓰시면 요 삼각형 넓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18번. 18번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18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막 애들 막 노가다 뛰고 있는데, 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거 잘 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사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들을 데리고 이걸 수업을 하는 거면 이런 걸 모르면 이미 욕을 해. 막 욕을 하면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런 거 몰라? 뭐 이럴 건데 우린 중3이니까 우린 중3이니까 나는 중3이 아닌데 니넨 중3이니까. 그쵸? 자, 여기서 봐봐. 전체 삼각형 넓이를 그냥 S라고 해볼게. S. 내가 편의상 여기를 몇 대 몇이라고 해볼게. 몇 대 몇 정도로 보여? 이거 3대 2 정도로 보이나? 3대 2라고 해볼게. 길이비를 4대 1이라고 해볼게. 편의상 1대 1로 나눠서 1대 1이라고 해볼게. 내가 참고로 세모네모 동그라미 치는 건 전부 다 비율입니다. 알았죠? 같은 문자끼리는 길이가 4, 1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가지고 만들어서 생기는 삼각형. 오케이? 얘 넓이는 전체 넓이에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 넓이는 전체 넓이에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이 넓이는 전체 넓이에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몇 명? 이 넓이는요? 이게 다 더해가지고 얘에서 빼시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지. 왜 그런지를
네, 봐봐. 되게 당연한 거예요. 봐봐. 이쪽 것만 해볼게.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만 해볼게. 봐봐. 그럼 이 실제 길이를 2a, 3a라고 해볼게요. 요 실제 길이를 4b랑 b라고 해볼게요. 실제 길이를.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전체 넓이 있죠.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 5a, 5b,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그치?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4b, 사인 세타잖아, 그치? 그럼 사인 세타 똑같이 들어가고 2분의 1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1로 갈 때 몇 배 곱했고 여기서 1로 갈 때 몇 배 곱했는지만 보시면 되거든. 5분의 2 곱해야 되죠. 5분의 2. 5분의 2가 뭐냐면 5분의 2인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5분의 4인 거죠, 그쵸?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넓이에 5분의 2랑 5분의 4를 한 번씩 곱해주시면 넓이가 막 나올 겁니다. 그걸, 이 원리를 생각해서 다시 쳐다보시면 이쪽 넓이니까 5분의 1,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넓이도 5분의 3, 2분의 1. 이 넓이도 5분의 4, 5분의 2 이렇게 곱해서 만든 삼각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입니다. 18번이 3대 2로 내분한 점이니까 삼각형 하나당 5분의 3하고 5분의 2가 곱해져요. 하나씩. 모든 삼각형이. 그럼 5분의 3, 5분의 2 곱하면 25분의 6이에요. 즉, 그 사이드에 있는 세 삼각형이 25분의 6x라는 거죠. 전체 넓이. 그럼 세 개 합치면 25분의 18x니까 가운데 있는 건 25분의 7x겠지. 그치? 가운데 녀석은 전체 넓이. 즉, 얘가 S'입니다. 이게 18번 문제를 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 19번, 20번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하기 하다기보단 19번, 20번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풀이가 좀 다른 문제입니다. 19번, 20번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풀이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문제예요. 자, 19번. 두 문제 풀이를 좀 이따 보면 상황이 되게, 20번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되게 비슷한 풀이거든요. 봅시다. 19번. 60도, 60도. 그럼 전체가 120도야? 전체가 120도짜리? 전체가 120도야? 이렇게. 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15, 10. 그래서 각을 2등분했어. 60도, 60도 이렇게. 그때 요 길이 구하래. AD 길이. AD. 요 길이 구하랍니다. ABC. 자, 이렇게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문제거든요.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이런 거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문제에서 특수각일 때는 넓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특수각이 아닐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특수각일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의 합과 똑같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계산이 짱 쉽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두변 B인각의 사인값. 이게 삼각형 ABC 넓이인데, 그치? 삼각형 ABD는 2분의 1 두변 B인각의 사인값 더하기 2분의 1에 삼각형의 두변 X 15 B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그냥 풀면 답이 나와요. 짱 쉽죠, 그쵸? 짱 쉽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20번에 2번 문제를 내가 먼저 볼게요. 2번. 20번에 2번. 삼각형 세변 길이가 75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BC가 어디 있죠? BC가 밑변인데요. BC가 여기 있고요. BC가 7, AC가 5, AB가 6. 이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5, 6인데 2번 문제가 각을 2등분한대요. 각이 2등분 된다 그랬지 이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치? 이렇게 됐을 때 또 AD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얘도 각을 2등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길이 구하라고, 쟤도 각을 2등분 했고 AD 길이 구하라고 한대요. 똑같이 X라고 놓고 풀 건데, 자,
이 문제는 여기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의 넓이를 전혀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여기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2번 쓸 건데 나는 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을 많이 씁니다. 뭐 이쪽 거 쓰나 이쪽 거 쓰나 이거 쓰나 상관없거든. 이거 쓰나 상관없는데 나는 왼쪽 아래를 많이 쓰는데 삼각형 ABC에서 큰 삼각형을 보고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B를 구하나 삼각형 ABD 즉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코사인 B를 구하나 어쨌든 각 B는 고정되어 있는 각이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큰 삼각형 코사인 법칙, 작은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큰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코사인 B는 항상 2 곱하기 2변 양 끼인 각을 기준으로 2변 6 곱하기 7에 6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큰 삼각형 코사인 법칙이, 그치? 작은 삼각형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신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각이 이등분선의 성질 얘 대 얘는 요놈 대 요놈입니다 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쵸? 그럼 길이의 비가 6 대 5여야 되니까 요 길이는 7 곱하기 11분의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11분의 42여서 그럼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얼마야? 6 곱하기 11분의 42 분의 숫자가 아주 지랄 같네요, 그쵸? 숫자가 아주 지랄 같아요. 6의 제곱 더하기 나는 계산 안 할게. 11분의 4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여기니까 여기 그럼 얘도 코사인 B고 얘도 코사인 B니까 이렇게 둘이 값이 같을 거란 말이지. 정리하시면 왜? 얘는 그냥 숫자 나올 거고 얘도 x 빼고는 다 숫자입니다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계산 이쁘고 사랑스럽게 계산이 될 건데요. 될 건데 1번 문제를 풀고 내가 공식을 하나를 또 좀 알려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삼각형은 똑같은데 20번에 1번은 삼각형은 똑같은데 대신에 2번엔 중선이랍니다. 그때 요 길이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중선 정리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파푸스의 정리 해가지고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A, B, 중점 M, C라고 하면 중선 정리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BM 하든 CM 하든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이 공식 쓰시면 M값, X값 바로 나와요.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는 2분의 7일 건 2분의 7의 제곱이고요. AM 길이만 X라고 놓고 푸시면 답이 나옵니다. 중선 정리 고1 때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고요. 근데 이 짓을 실제로 해보면 이건 숫자가 특히 지랄 같은데 숫자가 이뻐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식을 하나 또 알려드릴 겁니다.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우리 강남구 서초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신을 좀 잘 받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공식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진짜 많이 부족할 거야. 학교 시험에서. 진짜. 이걸 한번 내신 시험 풀어본 친구들 알 텐데 이거 처음 풀리잖아? 제 시간에 푸는 사람 진짜 아무도 못 봤어요. 정말 진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식은 생각나는데 공식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자, 여기 ABC에서 그냥 이게 있잖아. 아무데나 찍어도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 중점이든 2대1이든 뭐 3대1이든 1대2든 언제든 공식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내가 생각나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참고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M, 여기를 N, 여기를 D라고 해봅시다. 아, 공식 이름이 뭐였지? 사람 이름인데. 자, 공식이 좀 긴데 외우셔야 돼. 자, N, M, B 제곱 N 얘랑 요놈 제곱이 곱해지고요. 얘랑 요놈 제곱이 곱해집니다. N M 더하기 N에
m 곱하기 n 플러스 d 제곱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이 길이만 알면 돼요. 각의 이등분선이든 뭐 중선이든 뭐 2대1 내분점이든 5대1 내분점이든 언제나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내가 여기 좀 위치 바꿔도 되나? nm 어차피 더하기니까. 자, 이런 거 찍어서 동영상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잘 보세요. 혹시 지금 전 대통령 누군지 알아? 지금 전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은 저희 503 누나고 전 대통령 누군지 알아? 그치? 이명박 씨. 명박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명박이 나이는 오케이?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뒤져 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되게 수학 웬만한 선생님 다 알 거예요. 너무 유명한 공식. 이렇게 외웁니다, 항상. 명박이 나이는, 나도 맨 처음에 어릴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명박이가 그 대통령은 나중에 됐지만 명박이라는 사람은 원래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명박이 엄청 유명한 기업가. 엄청 유명한 기업가예요.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뒤져 라는 공식입니다. 외우기 짱편하죠. 저 공식 해봅시다. 오케이. 참고로 여기는 실제 길이를 안 써도 비율만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실제 길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밑에는 m에는. 그래서 봐봐, 6대 5잖아. 그럼 그냥 여기를 그냥 5라고 놓고 풀어도 답이 나온다 이거지.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명박이, 여기 명이죠. m이니까 명박이, 명박이 나이는 너무 많아 6 곱하기 5 더하기 뒤져. 이거 풀면 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거 모르는구나. 자, 이런 공식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19번, 20번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문제가 전혀 다르게 풀린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잖아. 고1 때 나와요. 근데 고1 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랑 길이가 똑같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중선 정리만 여러 번 써가지고 풀라고 원래 나오는 문제인데, 중선 정리를 여러 번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 자, 다음 사각형 넓이 하면 끝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이런 거 바로 구할 수 있나? 봐봐. 이거 뭐 예를 들어 또 뭐 4대 1이야. 4대 1 비율 관계가 3대 2야. 3대 2야. 그러면 몇 대 몇인지 또 여기서 그럼 여기 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몇 대 몇인지 있잖아. 10초 안에 다 찾을 수 있는 공식이 또 있어요. 이거를 10초 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2월 달에 고1 수학상 수업할 건데 그거 들으면 알려드릴게. 알았지? 진짜 10초면 비율이 숫자가 사실 몇이어도 2개만 이렇게만 주어져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얘대얘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선 필요 없고요. 고1 좌표평면 단원에서 이제 쓰려고, 아니면 중2 닮음 단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중2 애들 알려주면 애들 막 눈 돌아가요. 막. 자, 21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렇죠? 21번은 이 문제는 사실 왜 넣어놨냐면, 이제 이런 그림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직각삼각형, 여기 정사각형. 그림 좀 이상해도 그냥 이해해줘요. 알았죠? 그림이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정사각형. 요 그림은 진짜 많이 봤죠, 그쵸? 요 그림은 살면서 정말 이 세상 우리나라에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라면 100번은 넘게 봤을 겁니다. 중학생 때만, 그치?
이게 피타고라스의 육각형이라는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육각형. 자, 세변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집합해야 돼요, 알았죠? 모르는 친구는 없죠, 그렇죠? 자, 이 넓이가 C 제곱이고요. 넓이는 다른 색으로 해볼까? 다른 색으로. 이 넓이가 C 제곱이고요. 이 넓이는 B 제곱이고요. 이 넓이는 A 제곱이죠. 뭐라는 건 A 제곱입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를 왜 넣냐면 이 넓이도 2분의 1 AB가 되고요. 이 넓이도 2분의 1 AB가 되고요. 이 넓이도 2분의 1 AB가 됩니다. 즉, 이 바깥쪽에 있는 세 사이드에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나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합니다. 짜잔, 짠짠. 얘는 되게 당연합니다. 이쪽 건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가 90도,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니까 이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안 당연해요, 그렇죠? 얘네 둘이 이 안 당연한 걸 증명만 해주고 문제는 뭐 다 풀었죠. 내가 사실 문제는 다 풀었어요. 다 더하면 답이니까, 그치? 다 더하면 답이니까요. 자, 봅시다. 연장선, 수선의 발, 뾰로롱.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럼 잘 봐. 여기 연장선을 그었으니까 여기가 90도거든. 그치? 여기도 90도거든.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예요. 그죠?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가 C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죠, 지금. 됐나요? 됐죠? 지금 요각이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니까.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있잖아. B 곱하기 사인 세타죠. 왜 이게 사인의 원래 방향이니까, 그죠? 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 길이가. 근데 요 삼각형 봐봐. 사인 세타가 얼마야?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입니다. 얘가 C분의 A죠,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C분의 A. 즉 C분의 AB가 됩니다. 근데 요 삼각형 있잖아. 지금 이 삼각형.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는 삼각형입니다. 그치? 요 삼각형 얘를 밑변으로 하면 얘 높이잖아. 그치? 즉 둘이 곱해서 2분의 1 곱하시면 나오죠. 이쪽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 삼각형 4개가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의 답은 2C 제곱 더하기 2AB가 답입니다. 왜냐면 이거 사각형 3개가 이거 2번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얘네 둘 더한 건 얘랑 똑같으니까 2C 제곱 이거 더하면 2AB가 이 문제 답이라는 뜻입니다. 빠밤 22번. 수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숙제한 걸 가져와서 시험 본 걸 가져와서 모르는 걸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죠. 짜잔 22번.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요. AB가 4고요. AC가 2고요. 어떻게 그러면 지름 4입니다. 여기 2. 지름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90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가 되게 또롱. 근데 여기도 지름이니까 여기도 90도죠, 그렇죠? 그때 우리 문제는 요 길이 구하랍니다. 알파벳 좀 써볼까? A, B, C, D. 이 그림의 출처는 한 5년 전쯤인가 고1 그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 30번 문제로 나온 그림입니다. 문제가 똑같지도 않고요. 그림만. 그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였냐면 참고로 고1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등 전 과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못 보면 그게 있잖아. 80점 미치면 내가 중학교 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80점 미치면. 80점이면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고. 그럼 그보다 잘 보면 좀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원래 문제는 그림 똑같아. 여기 4 맞고요, 여기 2 맞고요. 이렇게 지름이고요.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90도고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지? 그 다음 문제가 어디 이상한 길이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가 여기서 어딘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길이 구하세요인가가 문제였어요. 요 길이가 뭔가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힌트가 뭔가 주어져 있거든. 뭐 얘네 둘의 중점이었나? 이 호의 길이의 중점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호의 길이의 중점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던 거 뭐 그런 문제라 이게 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였는데 거기서 좀 어려운 거 빼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남겨놔가지고 문제를 바꾼 겁니다. 이거를 수학 1의 아이디어를, 즉 여기서 배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닮음과 피타고라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니까 문제가 많이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봅시다. 요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1대2에다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2루트 3이 되는 거는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말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뭐 30도고요. 여기가 45도고요. 자, 또 더 중요한 건 있잖아. 여기가 45도입니다. 어째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데요. 여기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미 여기에도 있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그림은 이상하지만 여기도 45도예요. 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인데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삼각형 ACB라고 해야 되나? ACB의 넓이와 삼각형 ABD의 넓이를 합친 게 전체 사각형 넓이잖아. 그치?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인데 얘랑 똑같을 거야.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BDC하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당연히 전체 사각형 넓이니까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값은 여기가 4고 뭐 여기가 2루트이겠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CB 넓이는 그냥 얼마 나오는 거야? 2루트 3 나오죠. 둘이 더하면 8이냐? 그럼 ACD 넓이는 4가 나옵니다. 그치? 됐나요? 여기를 X라고 하면 ACD는 얘랑 두 변, 그 다음 끼인각 45도 이걸 가지고 쓰는 건데 2분의 1, 2, X, 사인 45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 2루트 3과 X 끼인각 45도 가지고 2분의 1, 2루트 3, X, 사인 45 그래서 얘랑 갖다 놓고 풀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값이 이쁘게 떨어질 겁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오른쪽에 힌트 해가지고 써놨죠. 이 힌트 이거 한마디 안 써주면 근데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이 아이디어들은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지우개가 덥네요. 아이고. 자, 다음은 사각형 넓이. 이런 건 뭐 배울 필요는 딱히 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책에 교과서에 써져 있으니까 나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짠짠짠짠. 이번에 그 수능 만점자 인터뷰 영상 봤어 혹시? 수능 만점자 그 전교 꼴찌였다가 1학년 때 첫 시험 때 전교 꼴찌였대요. 근데 외고 학생입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근데 학원은 뭐 중학교 때 공부방 잠깐 다닌 거 외에 사교육을 일체 받지 않았고 교과서 위주로 역시나 뻔하게 그치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대요. 수능 만점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학원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쵸? 만점자 중에 그쵸? 자, 봅시다. 평행사변형 넓이인데요. 뜨든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세타 A, B. 참고로 세타가 여기를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합이 180도인 두 각은 세타 값, 사인 값이 똑같아요. 이 값의 사인 값이나 이 값의 사인 값이나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사각형 넓이는 반절 딱 잘라서 이 넓이 2배 하시면 되잖아. 한쪽 넓이가 이거니까 그거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에 관련된 사각형 넓이 공식인데 이 공식 좀 재밌죠? 아무 사각형이나 대각선 길이만 알면 대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 각을 아무 데나 하나를 세타라고 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값의 사인이나 이 값의 사인이나 똑같을 거예요. 합이 180도니까요. 그래서 사각형이 아무렇게나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신 대각선 길이 여기가 A, 요 길이가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저 사각형 넓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선을 또 하나 이렇게 그으시고요. 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걸 이렇게 하나 그으세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으면 되나? 하나도 안 평행하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게 이 정도 그으면 되고. 이렇게 그으시면 파란색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일부러 내가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요. 일부러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안 되고 못 그리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세타니까요. 여기도 세타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A고요. 요 길이가 B입니다. 그럼 전체 요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거든요. 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니까요. 그렇죠? 근데 얘도 평행사변형이라 이렇게 둘이 넓이가 똑같고 두 개 넓이가 똑같고 둘이 넓이가 똑같고 둘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하얀색 사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절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다시 곱해야 되는데 이걸 간혹 애들이 그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2분의 1 붙이고 사각형 이거 넓이에다 2분의 1 안 붙이고 2분의 1의 위치를 좀 헷갈리는데 공식을 막 영어 단어처럼 외우니까 그런 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자, 증명은 이런 거고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짱짱 쉬우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험지랑 좀 가지고 올게요. 끝!